자, 이번 시간은 농지법 관련한 주제들 보겠습니다. 농지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자, 이 농지법도 역시 공법 파트에서 다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문제 구성이 되게 돼서 관련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농지법은 농취증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위탁경영, 임대차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같이 다 중복되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자, 일단 관련한 쟁점들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농취증. 자, 필요한 경우, 여부가 출제 포인트,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주어 신경. 이거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취득,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취득, 마지막 경매라고 하는 거. 경매는 포인트가 낙찰되고 나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매각대금을 낼 때 그때까지만 농취증을 제출하면 된다. 자, 관련한 쟁점으로서 우리 어디에서 이제 쟁점이 하나 문제가 되냐면, 민법 초반에 민법 총칙 파트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농취증이 자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대리권, 대리인,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대리인, 그래서 을과 병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대리권이 존재한다라면 이때는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병은 갑에게 뭘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권 대리인이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는 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외 조건부 법률 행위,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면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시기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지금 5월 달에 비가 내리면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한다면 5월 달에 비가 내렸을 때만 어떻다?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발생한다. 6월 1일 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5월 31일까지는 지나가면 안 된다. 6월 1일 시기가 도래해야지 어떻다? 바로 시기부 법률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어떻다?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은 갑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야지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을 몇 개를 예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농지 매매 계약에서 농취증이라는 것이 효력 발생 요건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건 단계를 봐야 되는데, 자, 갑 소유의 X 농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사람의 의사에 합치만 있어도 다 성립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이 이 농지를 을한테 이제 대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는데, 농지 가격이 급등을 했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기 싫은 거야. 누구한테? 제3자한테 등기를 넘기고 얘한테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갑이 획기적인 주장을 합니다. 자,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자,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지난번에 농지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농취증이 없었으니까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너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딴 놈한테 팔아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농지 매매에 있어서,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최소한 농취증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나중에 등기를 넘겨받을 때는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최소한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농취증을 들고 있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의사 표시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매매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법 총칙 파트에서 다뤄진 주제. 물론 주된 출제 이슈는 주어 신경. 그냥 외우시면 돼. 주어 신경. 어떻다?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취득,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취득, 마지막 경매 등에서. 나중에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 납부할 때까지만 농지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게 이제 출제 이슈.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농지증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농지 임대차, 그다음에 위탁경영 다 묶어서 이제 봐야 되는 주제가 될 텐데요. 자, 결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고 농지 임대차 기본적으로 3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농지 임대차는 3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상임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1년, 주임법에서는 2년, 그리고 농지에 있어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사 짓고 소출 내려면 3년 정도는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내, 3년 미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공법할 때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누가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프거나 질병,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개인이 아픈 것은 질병이 될 테고 법인이 겁나 아파서 문 닫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디 가거나 애가 7살, 8살 되면 학교 가야 되죠. 취야. 17, 8살, 19살 되나? 하여튼 그럼 남자아이는 또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인생이 좀 풀리게 되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렇게 여의도도 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성공한 사람 몇 사람만 갈 수 있는 거. 자, 여기 여의도 갔어도 거의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선거철 되다 보니까 은퇴를 하네 안 하네 해서 욕들 하고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부당한 공천이다라고 해서 또 무소속 출마를 하고 뭐 등등등 하여튼 시끌시끌해.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은 교도소를 갈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 크게 먹었을 때 나라를 거덜냈을 때 간다는데 교도소 이런 데 갈 경우 이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도소 갔을 때는 어떻다? 2년 6개월만 실형을 받았다고 그러면 다시 컴백해서 농사 지으면 되니까 어떻다?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 외 쟁점으로서 국외 여행, 국내 여행을 안 칩니다. 국외여행 얼마? 3개월. 자, 요거 빠지는 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먹고, 그 다음에 국공유농지. 아까 이제 국공유농지에 임대차, 이것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위탁경 경우 잠시 헷갈렸는데, 하여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도 다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위탁경영 얘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왔었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농지의, 농취증하고 농지 임대차. 이 정도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는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이게 이제 공법할 때 설명드렸던 게 위탁경영 가능한 사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지금 이제 농지 임대차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또 하나가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처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도 다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바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먼저 189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1번 지문 끄트머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주어, 신경. 없으면 되는 거죠? 주어, 신경. 없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맞는 거예요. 농지 전용 협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경매. 이렇게 네 가지니까 결국은 협의 같은 경우는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연은 긴데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게 싹이 먹힙니다. 2번. 자,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발급받지 않고 앞에 자, 뭐가 없어야 돼? 주어 신경 없으면 되는 거죠?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든 간에 모든 얘기는 주어 신경 이걸로 귀결이 돼야 된다고. 지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 법에. 그 뭐가 나올지 몰라. 그저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주어, 신경.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농취증이란 키워드만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뭐가 주어, 신경이 바로 치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수 신청 시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한다. 틀렸죠? 자, 매각대금 완납해. 낙찰돼서 1등 먹어가지고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그때 어떻다? 완납할 때까지만 농취증을 제출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4번.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취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시군 읍면장한테 농취증 발급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신청권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매매계약 완성되면 이런 얘기고요. 이 지문을 통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자, 농취증을 발급받기 전에 매매계약도 다 유효하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5번 주말 체험용로 목적. 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 소유한 면적이 총 면적이 1천 미만에서 주말 체험용로 전체 세대원 면적 합산해서 얼마 1천 미만이 돼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 농업인이라는 건 공법에서 공부할 때 1천 이상이 되면 다 농업인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6번 질문요. 주말 체험용로 위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부부가 각각 1천 미만. 틀렸죠? 합쳐서 1천 미만에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네요. 해서 그 정도고요. 거기 옆에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23회 때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이요. 농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민법상 안 되죠? 등기법상 안 됩니다. 농지든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2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농취증이 필요하다. 틀렸죠? 농취증이 필요하다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주어 신경 아니니까 얘는 농취증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2번 틀렸고요. 3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취증을 제출한다. 틀렸죠? 자, 매각되는 완납 시. 4번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지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전에요. 통작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4km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되는 4km가 통작거리였어. 그래서 농지는 4km 이내에서만 살 수가 있다. 근데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 8km 늘어요. 12km 늘어요. 그 다음에 32km까지, 30km까지 늘어나요. 지금은 통작거리 조항이 아예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땅을 사더라도 마음 먹으면 어떻다? 농사 지으러 갈 수 있잖아요. 새벽밥 먹고 비행기 타고 가서 농사 지어. 물론 그게 얼마나 남냐 이건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지금은 통작거리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5번.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법에서 다뤄봤던 주제를 구성했고요. 지금 농취증 얘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보게 되면 8년 동안 3문제 나왔으니까 충분히 준비 정확히 하고 들어가실 주제. 근데 외울 게 별게 없잖아. 지금 이제 주어 신경.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 면적이 얼마? 1천 미만.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경영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게 되면 어떻다? 지금 농작 외 전부 또는 일부를 돈을 주고 맡길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위탁 경영, 농지법 할 때 따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대차 계약 등 관련해서는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이고,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 가서 볼까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인 용도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때 소유농지 임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무조건 농지 임대차는 허용되지 않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차가 허용된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돼서 더 이상 지금 국회에 가야 된다. 여의도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임대하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중요치 않고요.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법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큰 의미 없고요. 이 요식행위가 드물죠. 요식행위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전속중개계약서. 그게 제일 중요했었죠. 국토부를 행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서 바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지문요. 농업 경영을 하는 자 서면계약 똑같은 얘기 보셨고, 4번 지문.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 임대인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의 X 농지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을 자, 갑이 병한테 넘겼을 때 당연히 어떻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따로이 법에서 아예 계약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5번쯤은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번, 5번 같은 얘기를 표현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6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군면장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쓸데없는 소리야.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가치가 없는 질문. 그래서 그나마 답이 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박스입니다. 소위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케이스.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하면서 하는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을 때 3년으로 본다. 이건 이제 기본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뒤에, 농지 이용 증진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3년입니다. 앞에 사연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임대차 기간은 원칙이 어떻다? 정하지 않아도 3년이고요.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는 많이는 안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얼마? 3년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논의 포인트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준비할 게 농지법에서 끊임없이 출제가 되는 것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케이스.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는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결국은 대부분이 지금 출제 포인트가 정하지 않으면 기본 3년 이 얘기하고 최소 몇 년? 3년. 그러나 시험 문제 출제 이슈는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케이스. 이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검토해 드려야 되죠.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지상권 파트에서 논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물권은 채권과 다르게 공시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권의 공시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등기라고 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공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매수인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있어야지 없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시수단. 근데 물권의 공시수단 중에 특이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수목, 농작물의 경우 명인 방법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플랜카드 붙여서 이 토마토는 누구 것이다. 이 참외는 다 누구 것이다. 수박밭은 누구 것이다. 수박은 누구 것이다. 이렇게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그 소재 정착물에 대해서 물권을 공시하는 게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었고, 수목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라는 형식도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등기된 임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만 더, 지금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골 때리는 거지. 바로 봉분 그 자체가 다 공시수단이 되게 된다.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공시수단이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에서 시효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20년간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지배하여 온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시효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디가 지금 여러분 교재에 넣어놓은 여기 빠져있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분묘 설치가 이루어진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뒤에서 보시겠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땅에다 산소를 설치해도 기본적으로 최대 몇 년? 60년까지밖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래 분묘기지권의 의미 자체가 무제한이라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은 무제한, 지료, 무상. 그러면 이제 내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면 얼마? 60년. 남의 땅에 산소를 설치하고 20년만 걸리지 않게 되면 무제한. 이게 이제 법적으로 흠결이 있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던 민법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수단 외형을 갖추고 있을 것. 그래서 암장, 평장 등등등은 어떻다? 소위 분묘기지권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분묘기지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기 때문에 그 무덤주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사 지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기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권이다 보니까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자 남의 땅에도 산소를 절취하고 이만큼 묘역을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재수 없으니까 이다가 철조망을 쳐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자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이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소멸이에요. 자 다시 갑시다.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라는 것은 공시 수단을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중간에 한번 민법 할 때 설명드렸던 것 중 하나가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예를 들어 등기 이런 식이었어.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안에서 갑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하고자 한다. 그럼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뭐가 필요하다?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포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공유의 관계가 될 테고 합유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등기가 실행돼야지 결과적으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똑같은 논리거대로 분묘기지권은 공분 그 자체를 전체로 성립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당연히 공분도 제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자, 지금 일정한 타인의 토지다 묘역을 조성해서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갑이야. 토지 소유자가 을이야. 을하고 갑하고 전화통화도 대판 싸워. 그 없이 사는 것들이 그 남의 땅에다 산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쌍욕을 해야 된 거지. 갑이 열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더러워서 내 포기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녹음이 돼버렸어. 그랬을 때 을이 분묘기지권이 없으니까 산소 제거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술 먹고 해서 오바를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욕했던 건 사과를 할 테고 그건 그거. 법적으로 봤을 때 분묘기지권은 분묘라고 하는 공시수단을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물권의 포기에서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듯이 분묘기지권의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분묘기지권이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 봉분도 제거가 돼야 된다. 근데 난 봉분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소송을 붙었다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산소 설치해서 어찌됐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땅 주인한테 큰 소리까지 쳤어. 그럼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의사만 표시하더라도 어떻다? 그대로 소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 이슈가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둘 중에 하나야. 해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더 이상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 주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포기라고 하는 거. 봉분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분묘기지권에 관한 주제 되겠고요. 바로 지문 가지고 몇 개 보고 나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첫 번째 핵심 지문. 이 분묘기지권도 지금 8년 동안 하나, 둘, 셋, 세 문제, 네 문제씩이나 나왔었네. 겁나 중요하네요. 그래서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즉시 분묘기지권 취득은 틀렸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지배해야지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답이 됐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권가를 상실한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뒤쪽은 맞고요. 앞쪽이 틀렸어요. 좀 어려웠던 질문에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더 이상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는 분묘기지권 주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글 지도 있잖아요. 구글 지도도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지도를 보게 되면 매년 위성 지도를 찍거든요. 위성 지도를 찍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아니고 가끔 빼먹는 해가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매년에 그 묘역 부분 위성 사진이 찍힌다고. 그럼 이런 경우 있겠다. 2002년도에 산소를 설치해 놓고 나서 지금 2020년도, 21년도 이때 이르러서
나는 이거 30년 됐다 산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쳐버리지. 이게 언제 산소가 설치가 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그때 구글 지도를 활용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소송의 당사, 내가 딴 걸 갖고 있는데 어떤 놈이 분묘 기지권을 주장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더 이상 분묘 기지권의 시효 추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는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언제 산소가 설치됐는지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구글 지도.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거의 2002년도인가부터 이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 그전 그거 몰라. 제가 전에 소송하느라고 이걸 다 찾아봤어요. 미칩니다. 그동안 동네 산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일 없이 찾아보는 거야. 지도 딱 매년 이런 특정한 지역을 딱 검색을 하면서 어떤 소송 과정에 누가 이제 그랬어. 그 동네는 한 번도 분묘 산소가 2005년도 이후는 설치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피고 쪽에서 한다고. 그럼 내가 뭘 해? 구글 지도를 검색해서 다 사진을 캡처를 해. 그래갖고 2005년도에는 봉분이 분명히 2개였는데 2006년도 가니까 봉분 3개가 되는 거 보이지? 라고 해서 따라서 산소가 중간에 설치가 됐다. 니들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뒤지게 소송자를 준비해서 했는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그런 거 안 해도 이길 사이였어. 이렇게 제일 허탈해.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냥 걸어가도 되는 싸움인데, 미리 몸 풀고, 30일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고, 온갖 준비를 하고, 뒤지게 뛰어서 결국 이제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딱 산을 보니까 그냥 걸어가서 말만 해도 될 산이었는데, 괜히 힘 뺐던 산. 그래서 3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이런 소송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겨봤자, 이기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하시고 나면은 그냥 아무 기억도 안 나, 그냥.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쟁점을. 자, 그렇게 보셨고, 3번 질문. 장래 묘소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묘? 이건 분묘 기지권 인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른편. 5번 평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 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봉분이라는 게 바로 공시의 수단이 된다. 그 밑에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봉사 수와 제사에 필요한 범주 내에서 분묘 기지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해서 봉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석, 두고 이런 지역들도 당연히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2번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범위는 분묘의 그 기지 자체 한정된다. 좀 어려웠던 지문이죠. 그 분묘 기지 주변까지도 묶어서도 다 분묘 기지권 인정된다. 봉분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주변도 다 인정이 된다. 근데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기지 자체 한정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오른쪽에 지문 가볼까요? 분묘 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소와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되는 동안 인정된다. 무제한이라고요.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2번 분묘 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점유의 포기,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말 더럽게 어렵네. 그래서 결국은 포기의 의사 표시만 있어도 다 소멸한다라는 얘기를 판례 지문을 그대로 카피하다 보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유까지 포기해야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점유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분묘 기지권은 다 소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좀 판례를 그대로 카피하다 보니까 어려웠고 3번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됐다 할지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산사태 나는 케이스, 무덤이 빠그러져 버린 케이스, 이때도 분묘 기지권 자체는 어떻다? 다시 복구를 한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 정도고 옆에 30회 때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95년도에 분묘가 설치됐다라고 했을 때 2001년도 법이 시행되고 나서 더 이상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이게 계속 출제 포인트야. 분묘 기지권은 언제예요? 2001년도 전에만 분묘가 설치되면
만약에 2000년도에 설치가 됐으면 2020년이 되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2001년도 전에 설치 얘기야. 20년 완성 얘기가 아니라 설치라고 하는 게 얼마? 2001년도 전에만 설치면 된다고. 95년도 설치가 되면 그 사이에 별일이 없으면 2015년이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202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분묘기지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답이 계속 정형화돼야 돼. 이 파트가. 시효취득 얘기하고요. 이제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유는 더 이상 안 된다. 요 얘기하고 포기 얘기. 두 개 얘기로 거의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암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어렵지 않고요. 3번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 묘소, 가묘란 얘기죠. 이것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있어.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나 죽으면 저기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미리 10년 전, 20년 전에 기도를 하면서 묘를 미리 만들어 둔다고. 이런 것은 어떠다? 가묘.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이었고 무제한. 5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주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합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합장하는 것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산소를 그대로 유지할 권리이지. 저는 이제 우리 민법 파트에 나오는 것 중에 할머니가 하나가 뭐냐면 그 할머니 돌아가신 사건이 있어요. 자, 할아버지 3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서 할머니 봄날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0년 행복하게 사셨어. 근데 자녀분들이 생각하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가 좋았던 걸로 오해를 하십니다. 할머니가 많이 참았던 거지 그 사이에. 애들이 있을 때는 안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분묘기지권이 있는 그 산소에다 할머니를 화장을 해서 합장을 한다.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분묘기지권의 의미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문제의 대부분 민법이 됐든 공인중개사법이 됐든 출제 이슈는 시효취득 제한이라고 하는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포기라고 하는 거. 자, 봉분 제거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슈. 마지막 주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뼈대 체계 잡으셔야 돼.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체계 잡으셔야 돼. 해서 크게 가볼까요? 자연 장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묘지와 자연장지 두 개로 대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될 거예요. 묘지는요, 경우에 따라 신고가 될 수도 있고 허가도 받아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장지는 수목장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산골 해버리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연장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장지는요, 뭐가 됐든 간에 다 뭐야? 신고 이렇게 가십니다. 자연장지는 뭐가 된다? 무조건 신고. 전이든 후든 무조건 신고라고요. 근데 묘지는 개인 묘지의 경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 묘지나 종중 묘지는 어떻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뼈대 잡으셔야 돼. 두 가지야. 자, 규제하는 양식의 문제가 하나 이슈. 그래서 묘지는 자, 개인 묘지의 경우 30일 내에 매장하고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족 묘지나 종중 묘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 개인 자연장지나 가족 자연장지 뭐 등등 다 자연장지는 무조건 뭐라고요? 신고. 이게 체계상 헷갈리게 되거든. 가족묘지, 종중묘지하고 종중의 자연장지 등 요거 나오게 되면 느낌상 뭐 같아? 얘도 허가 같은 느낌을 준다고. 그래서 묘지는 어떻게 신고가 개인 묘지는 신고. 경우에 따라서 허가.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은 뭐야? 다 신고로 가셔야 돼. 이게 하나의 이슈. 이게 많은 출제가 되는 영역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다 갈 수는 없고 두 개만 가십시다. 자, 규제하는 양식. 묘지는 신고와 경우에 따라서 허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장지는 모두 어떻다? 신고의 내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해석하면 개인 묘지의 정의가 뭐냐? 혼자 들어놓는 거. 이게 이제 개인 묘지가 될 테고 부부까지는 개인 묘지로 해석을 합니다. 부부 묘지까지는 다 개인 묘지. 뭔 소리냐면 자, 지금 묘지를 자, 봉분을 하나
설치했다고. 그 옆에 배우자가 옆에 들어 눕게 된다. 여기까지 뭐가 된다? 개인묘지. 그래서 개인묘지를 조성했을 때 30일 내 신고해야 되고요. 변경했을 때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된다. 이게 개인묘지의 의미고, 한편 이게 아버지 산소고 이게 아들 산소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묘지가 아니라 가족묘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묘지와 가족묘지의 기본 개념, 뭐 이걸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간에 개인묘지 그리고 가족묘지의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자연장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 신고라고 하는 거. 신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허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허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자, 지금 가족묘지 등은 허가를 받은. 그래서 혹시 요즘에 또 선거철 되게 되는데, 선거철 뭐 지자체장 선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맨날 이게 이제 상대방 공격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항이에요. 개인묘지는 설치하고 나서 며칠 내 30일 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매장을 한다 하십시다. 시골에서 산에다 매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매장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그 잘 하면 저것까지는 하지. 사망신고까지는 하겠지만은 나머지 묘지 개설신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법을 모르니까. 근데 며칠 내야 된다고 써요? 30일 내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30일 지나버리면 어때요?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법조문상. 30일 지나버리면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출생신고는 뭐 날짜 정해져 있겠죠. 아이들 태어나면 며칠에 신고하라고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짜 지나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출생신고를 못하면 뒤지게 평생을 그냥 무적자로 살게? 엄마 아빠가 게을러가지고 법을 몰라가지고 출생신고를 깜빡 놓쳤어? 어머 30일 지났네? 너는 이제 유령이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출생신고는 과태료 내고 더 신고할 게 있어요.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돼서 그런데 개인묘지는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30일 지나버리면. 환장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이제 이게 과태료 부과사유거든. 과태료 부과사유 최대 500을 때려 맞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 돼. 5년 동안 안 걸리기를. 제척기간이 5년이거든.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요.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법 우리 뒤지게 외우셨잖아.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 500, 그 다음에 시도지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이야,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 자, 등록관청에서는 표시 광고 확인 설명에 문제가 발생하면부터 500이야. 나머지는 뭐가 된다?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이게 제척기간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따로 규정 안 하고 있어도 5년이라고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인가 하는 법에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5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개인묘지 30제곱미터, 가족묘지 중에서 자, 그 안에 분묘 일개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하면 15제곱미터까지 얘기까지만, 나머지 너무 파고 들어갈 거 없어요. 그래서 개인묘지 독채 되겠습니다. 3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자 가족묘지 중에서 분묘 한 기당 면적은 얼마? 기본이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합장하면 15제곱미터까지. 이건 읽어보시면 안 돼. 지금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쓱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쓱쓱 본다고. 그럼 뒤져요. 시험 볼 때 절대 답을 못 맞춰, 이거는. 자주 보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놓친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몰빵을 해야 되는 거야. 책에. 허가, 신고의 문제 하나 잡아주시고,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중에서 한 분묘당 면적은 얼마? 10, 합장은 15. 딱 여기까지만 보셔야 돼. 아니, 뭐라도 하나 외워야 된다니까요. 상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부동산 실명부 할 때 무식하게 했잖아. 알매, 모수, 경수 이렇게 외우면서 소유자가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약정 무조건 무효,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몇 개 공식으로 접근을 해가듯이 얘도 마찬가지 문제로 접근을 해 가셔야 된다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출제비 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30회 때 분명 기득권이 나왔으니까 얘가 나올 수가 있다고.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고 허가의 문제 요거 하나 세팅해 주시고, 개인묘지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족묘지 중에 한 분묘당 기자 10제곱미터, 합장하면 15제곱미터. 자,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장을 한 자, 매장 후 30일 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이 개인묘지라는 의미가 전제가 되어 있고요. 2번 남편의 분묘 구역 내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내에 해당 묘지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 이게 이제 개인 묘지의 변경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봉분 하나 있다가 두 개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요.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에 한정하며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이거 몰라도 돼.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렇고 그 밑에 개인 묘지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30제곱미터. 낼 게 없으니까 아주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7회 때인가? 자,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그래서 이게 아까 가족묘지하고 자, 개인묘지 사이 부부는 뭐가 된다? 개인묘지. 부부는 뭐가 된다고요? 개인묘지고 아들하고 아빠, 뭐 아들하고 아버지 이런 묘역은 뭐가 된다? 가족묘지의 문제. 그래서 개인묘지는 아까 신고하면 됐었고 가족묘지는 미리 어떻다? 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3번 가족묘지 면적은 전체가 100제곱미터 이내 그리고 분묘 한 개당 면적은 기본이 10제곱미터 그리고 합장하면 20제곱미터. 오른쪽에 195페이지. 자, 지문 보니까요.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간 끝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30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얼마? 60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60년 지나게 되면 1년 내에 이걸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중 자연장지 뒤에 허가 받아야 된다. 틀렸죠? 이게 한번 답이 됐다고. 자연장지는 뭐가 됐든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신고 항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까지 보셨고 오늘 공인중개사법 전체 강의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